네, 그럼 이쯤에서 이창용 위원님의 네. 결담을 듣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죠. 저는 뭘 결담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을 위한 분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네. 수처 작주 머무르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는 그런 게 지금 사실상 지역 발전의 핵심 원리가 그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결정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지역 발전하는 것이다. 지방 분권은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 권한이 있을 때 또 돈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또 지역 사회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도민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방 분권 시스템이다. 이 말을 결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분권 전국회의에서 지난 1월 20일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죠. 이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나요? 예, 그동안 많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정부마다 다르고 하는 것 같이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또 하는 척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가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줄 수 있는 거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좀 새로운 사회로 이제 한국 사회가 도약하기 위한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논의하기에는 지금 민생도 많고 대내외적으로 현안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언을 하고 정부 차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30년 동안 글씨 하나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 문제가 다 따지고 보면 헌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헌법을 저희가 좀 강조를 했고 그 기존의 자문기구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하고 또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를 신설해서 이제는 진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후보 역시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자치분권 개헌, 재정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 이번에는 정말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주목하는 것은 실력이 있고 또 실천을 통해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리라 보고 있고요. 국가사무 이전에 따른 비용도 지방정부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또 국가가 집행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이제 지방정부에 떠넘기는데 그 지역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하려고 해도 가용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다 보면 거의 자원이 없어요. 꼬리표를 달지 않는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걸 대거 이렇게 지방정부에 내려줘야만이 지역의 삶을 가꿀 수 나갈 수 있던 재량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분권 운동하시는 분들 아마 핵심적인 의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정도 물론 그렇지만 지역 분권, 이 지방 분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하는 것도 주요 골자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이 참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이제 참여정부 때 했는데요. 각부 장관은 이제 장관 겸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자기 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후보에게 국토분권자치부든 이렇게 만들어서 균형 발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의 부총리급으로 이상을 올려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안들을 해놓고 있는데 누구보다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그 자문기구에 의존해서 이 거대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책 수요자가 전부 다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관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 논의가 돼서는 에너지를 모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위원회도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서
큰 우리 한국 사회 진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느냐인데 의외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지방분권 논의에 저는 좀 몇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내부의 분권이 없으면 지방분권이 지방 기득권 분권이 됩니다. 근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지역 내부의 분권 시스템을 좀 만드는 부분은 좀 빼놓고 뭐 개헌론으로 좀 이게 넘겨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 경북같이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지역 내부의 정치 다양성도 필요하고 21세기 지방자치가 정치가 행정을 주도하는 건데 이런 지역 민주주의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 논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인데요. 대의민주주의 체계 일꾼을 뽑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과제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정분권 논의가 너무 지방세 확대로만 가는 게 있어요.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맞추겠다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고 그걸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제 그걸 이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도에서 지방세만 확대했을 때는 지자체 간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OECD 국가들 보면은 지방세 국세 비율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지방세 확대만 됐을 때는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교부세로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지역 격차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정부 여당에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가 30년, 31년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자치는 어느 정도 형식적이지만 내용은 부족하지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주민자치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행정안전부가 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 중앙회라는 조직하고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의 다양성도 확보가 될 거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했는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시군구에 더 많이 가야 될 재원이 시도로 더 많이 갔어요. 2차 재정분권 때는 주민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에 훨씬 더 재원이 많이 가게끔 설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거대 양당이 다수인 그 지역에서 그 선거구 쪼개기 사태가 일어났고 또 경남에서는 지금 시민단체랑 진보정당에서 또 국민의힘 쪽에 또 민주당 쪽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 130여일 남았는데 이번엔 좀 민주당이 민주개혁 정신을 가지고 지방선거 제도 문제도 응할 수 있다는 거를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군 단위의 도의원을 강력위원을 2명 뽑는 지역에 이제 1명으로 줄어드는 데가 많아요. 3인 5인 선거를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건 개혁에서 많이 후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진보정당이라든지 소수 특정한 또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지방의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계특위에 제가 정확하게 좀 현안들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